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199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련에서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그리고 미디어 탈곡기의 이장입니다. 네, 저는 부녀회장 배나은 활동가입니다. 네, 청년회장 이봉 활동가입니다. 저희가 공개 채용을 합니다. 네, 저희와 함께 활동가로 일하실 분들을 또 모집을 하는데 언론 모니터 담당, 홍보 담당 해서 규모는 정확하게 저희가 정해놓지 않았는데 홍보와 언론 모니터 담당 인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언론 모니터 담당은 뭘 하는 겁니까? 힘든 일이요. 저나 이봉 활동가는 지금 신문 모니터 담당하고 있는 김기명 활동가가 하고 있는 직접 보고서, 나쁜 걸 보고서 화가 난다! 이렇게 화를 내고 이제 보고서를 막 써서 알리는 일을 하는 것이죠. 신문, 방송, 뉴스, 그리고 종편 시사 프로그램 말 그대로 모니터하고 보고서 및 기사 쓰는 사람들이 언론 모니터 담당이고 홍보 담당은 저희 그 컨텐츠들을 기반으로 영상 제작 그리고 페이스북 등 SNS 홍보 그리고 그 이외에 저희가 캠페인이나 기자회견 집회 등등 하면은 물론 거기서 영상 촬영하고 사진 찍죠. 웹자보 같은 것들 제작하고 하는 일들. 맞습니다. 또 저희가 행사가 많아요. 뭐 시상식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래서 필요한 기술은 뭐 영상 촬영 편집 기술이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뭐 이미지 편집 툴을 좀 다루실 수 있는 분들이 우대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뭐 촬영이나 편집에 기능이 있으시면 우대를 받긴 하지만 없으셔도 본인이 홍보 담당 경력이 있거나 하면은 좀 거기에 대해서 비전이 있고 열심히 해보고 싶다라는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또 상관없고요. 저희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학력, 나이, 성별에는 제한이 없고요. 서류 접수 기간은 2월 6일 화요일부터 2월 20일 화요일까지. 맞습니다. 그리고 20일 자정까지가 아니고요. 저녁 6시까지 접수를 받고 있고요. 서류 합격자 발표는 22일 목요일 저녁 6시에 나옵니다. 그래서 합격하신 분들께 저희가 별도로 연락을 드리고 있고요. 그분들은 또 따로 이제 논술과 면접을 거쳐서 함께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민원연 홈페이지에도 공지가 올라와 있고 저희가 이걸 홍보를 하니까 뭐 다른 시민단체 연대회 홈페이지 등 다른 곳 그리고 저희 페이스북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 저희 오늘 굉장히 바쁩니다. 마음이 엄청나게 바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독일 대통령 만나는 날이고요. 그리고 KBS 새 사장 어떻게 뽑을 것인가에 대한 토론회를 또 오늘 12시에 하기로 돼 있어서요. 제가 오늘 뭐 아침부터 굉장히 여러 가지로 지금 마음이 분주합니다. 미디어 스크랩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굉장히 늦어진 저는 이번 이 문재인 대통령의 그 가장 큰 황당함은 인사가 너무 늦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른 건 다 좋은데 인사 정말 너무 늦습니다. 어디서 지금 병목 현상이 벌어지고 있나 싶은데요. 어찌됐든 연합뉴스 대주주 인사가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연합뉴스 대주주는요. 뉴스통신진흥회라는 마치 MBC의 박문진이 있듯이 뉴스통신진흥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통신진흥회가 연합뉴스의 사장 추천권을 포함해서 연합뉴스 경영관리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이 위원회의 4기 임기가 드디어 그러니까 4기 임기가 지난해 12월 28일에 마감이 됐었어요. 근데 5기가 지금까지 이제 안 되고 구성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비하면 굉장히 약하죠. 거기는 6월에 마감이 됐는데 이번에 임명됐잖아요. 그런데 박문진은 작년 12월 28일까지는 그래도 이사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차기 진흥회 이사가 추천이 완료되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강기석 전 신문유통원장. 우리랑 굉장히 친했던 분이시죠? 그럼 우리 그렇게 말해도 되나요? 어때? 왜냐면 우리 민원연의 좋은 보도를 추천하잖아요. 좋은 보도상 그 심사위원이셨습니다. 올해는 아니고, 그러니까 작년 2015년도에 심사위원을 같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세은 강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누군지 아시죠? 김장겸은 물러나라로 칼럼을 채우셨던. 한가득 긁어가지고.
네. 정말 대단하시다. 대단한 칼럼을 쓰셨던 예. 분이죠. 그 다음에 김동규 건대 언론홍보대학원장, 그리고 박종렬 가천대 교수, 그리고 윤재홍 전 KBS 제주방송총국장, 그리고 진홍순 전 KBS 이사, 허승호 신문협회 사무총장 이렇게 추천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완료가 되었어요. 추천을 어디서 했나 보면요. 강기석 씨와 김세은 씨는 정부에서 추천한 거고요. 그리고 김동규 교수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박종렬 가천대 교수는 국회의장이 추천했고요.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윤재홍 씨, 그리고 방송협회가 진홍순 전 KBS 이사를 추천했고, 신문협회에서는 허승호 신문협회 사무총장을 추천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5기 이제 이사진이 구성이 되니까 이제 박노왕은 끝났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박노왕 사장. 네, 박노왕 지금 연합뉴스 사장. 사실 오랫동안 연합뉴스 노조가 그 연합뉴스 그 로비에서 아주 많이 오랫동안 싸워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별로 이렇게 연합뉴스까지는 시선이 가지 않았잖아요. 그동안. 또 요즘 또 YTN이 또 시끄러우니까 작년 내내 KBS, MBC 정상화에 대해서 이제 신경을 썼고, 그리고 나자마자 또 YTN으로 지금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이제 연합뉴스 지부는 그 와중에 계속 자기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연합뉴스에 지금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고, 그것이 박노왕 경영진으로 인해서 빚어진 물론 그 전 경영진도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박노왕 경영진도 만만치 않다. 문제 없었던 쭉 그랬습니다. 연합뉴스가.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내내 사실상 부역자들의 천국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들 지금 연합뉴스가 드디어 바로 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합뉴스 그러니까 언론노조 연합뉴스 지부, 그러니까 연합뉴스의 노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일단은 박노왕 경영진 당연히 물러나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조복래 산무라고 있다고 합니다. 조복래 산무. 장충기 문자에 등장하는 분이래요. 그 장충기 문자의 사장님 늘 감사드립니다. 시절이 하수상하니 안팎으로 조심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누워 계시는 이건희 회장님을 소재로 돈을 뜯어내려는 자들도 있고요. 나라와 국민 기업을 지키는 일이 점점 어려워져 갑니다. 라는 문자를 보냈던 바로 그 분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빨리 물러나야 되겠다라는 것이고요. 오늘 언론 노조 그리고 연합뉴스 노조 등이 다들 그 성명을 발표를 해서요. 빨리 새 진흥의 이사들이 박노왕을 즉각 해임하고 연합뉴스를 정상화하라라는 요구를 다들 했습니다. 그래서 연합뉴스 바로 세우기 비상대책위원회라고 해서 지금 구성을 해서 여러 단체들이 이제 여기 또 힘을 실어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연합뉴스에 대해서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보도가 있어서, 우스꽝스럽다고 말하면 너무 그 사건에 약해. 너무 약하다. 너무 싸가지 없는 보도. 미쳤다. 뭐라고 해야 되지? 미친 보도가 있어서 어제 하루 종일 화제가 되었는데요. 네. 예, 이야기해 보시죠. 네. 네, 연합뉴스 기자가 7일 방한한 북한 응원단들이 그 휴게소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는 모습을 카메라로 담아서 이 사진을 유통했습니다. 연합뉴스는 통신사죠.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모든 언론사들이 그걸 받았습니다. 네, 다 받아서 아주 많은 언론사들이 받아쓰고 그걸 지금 현재는 수정을 하는 상황인데요. 네. 지금 예를 들면 서울신문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보도 제목을요. 포토 미녀 응원단이 점령한 휴게소 화장실까지 뜨거운 팬심 이렇게 해서 화장실 사진을 마구마구 올렸다가 논란이 되니까 서울 포토 미녀 응원단이 점령한 휴게소 뜨거운 관심 이렇게 해서 화장실 사진을 빼고 다시 올렸어요. 네. 근데 중앙일보만큼은 아주 꿋꿋하게 현재도 서소문 사진관 휴게소 들른 북한 응원단 화장실서 꽃단장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엄청 많아요, 사진이. 이 안에는 정말 화장실에서 계속 그 거울 보고 몸을 이렇게 단장하고 있는 모습을 아주 집요하게 한 명 한 명의 모습을 집요하게 다 담고 있습니다. 아니 되게 가까이서 또 찍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대기하고 있는 모습, 뭐 손 닦는 모습, 뭐 줄 서 있는 모습을 왜 찍어 더 보여주는 거죠? 저는 이거 진짜 너무 변태 같아요. 그러니까 변태야, 변태. 네, 진짜 변태 같아요. 화장실까지 쫓아가서 찍었다는 소리잖아. 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연합뉴스에서 이건 뭐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사진 내리는 수준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이건 뭐라 말을 할 수가 없네. 예.
자, 그러면 아니 진짜 네. 정신 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저거를 우리가 지적하기 위해서 저걸 보여주기도 참 보고서 써서 보여줄 수도 없어. 이건 너무 이상해. 황당해가지고. 미디어오늘 그 기사도 안에 다 보면 다 모자이크 처리를 해놔가지고 근데 중앙일보 기사가 아직 살아 있어서 여기 가면 다 볼 수 있어요. 중앙일보에. 미치겠네. 예, 서소문 사진관이라고 코너 이름을 붙이는 중앙일보인데 왜 이러는 거죠? 화장실 사진관이지 이게 무슨? YTN 소식을 또 네. 들고 왔습니다. 네. 뭐 별다른 상황의 변화가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네. YTN의 파업이 이어지면서 지금 올림픽이 내일이거든요. 이제 개막이. 네. 올림픽 보도의 파행 및 차질이 빚어질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YTN이. 네. 물론 YTN이 중계권을 가진 건 아니에요. 근데 중계권을 가진 건 아닌데 하이라이트 방영권은 샀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요 경기들 모든 경기들의 하이라이트 영상을 받아서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경기는 그렇다 치고 이게 지금 북한이 정말 실로 오랜만에 참여하는 그것도 네. 남한에 와서 참여하는 우리나라에서 있는 그 올림픽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남북이 함께하는 행사라든가 네. 공연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그 경기장 뒷이야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현장성이 살아있는 영상들이 필요하고 요거는 이제 그 중계권이나 방영권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찍어서 방송하는 거는 방송하는 것이 보도하는 것이 이 방송사들의 어떤 경쟁의 장입니다. 이게 네. 얼마나 그 현장을 꼭 경기가 아니더라도 현장을 살아있게 보도하느냐. 이제 YTN 파업하는 기자들의 상당수가 바로 이 스포츠국 기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평창 올림픽에 배치된 기자들 중에 한 2-3명 수준을 제외하고는 전부 지금 파업에 참여하고 있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상 YTN은 그 현장성 있는 영상들, 보도들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YTN 지금 YTN 노동조합에서도 최남수 사장이 하루빨리 결단해야 된다. 지금 올림픽 보도가 파행에 이르게 생겼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 일단 최남수 사장은 전혀 물러날 생각이 없고요. 네. 더불어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차질이 있을 거는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응 못할 정도는 아니다. 예. 뭐 그렇대요. 고대영 사장도 그랬어요. 김장현 사장도 그랬고. 방송 내용 따위야 신경 쓸 필요 없다. 예. 뭐 이런 거 아니야. 나만 그렇죠. 지금 예. 유지하면 된다. 실제로 김대영이 아니죠. 김장겸 고대영 사장도 그런 식으로 해명을 했지만 방송은 다 파행이 됐었죠. 네. 그리고 최남 사장은 또 본인이 그 YTN 사장 자격으로 올림픽 개막식도 참석을 해요. 파티는 간다. 예, 할 건 다 합니다. 해야지. 예. 미치겠다 진짜. 이분이 요새 바쁘시겠어요. 개막식도 가야 되고 본인을 비판한 기자들 소송도 해야 되고 아주 바쁩니다. 이분이. 예. 본인이 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소송은 다 밑에서 해주기 다 회사 돈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회사 그거 돈으로 자기 해요. 사비로 하셔야 그것도 될 텐데 말입니다. 앞으로 잘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YTN 사측 명의로 소송을 하기 때문에 MBC도 그랬잖아요. 다 MBC 돈으로 했어요. 소송이 1년에 몇 천만 원씩 하고 그랬습니다. 다 뱉어내야지. 예. 그러니까요. 김장겸 사장 안 뱉어내고 그냥 갔어요. 네. 예. 아무튼 그래서 YTN이 올림픽에서도 파행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예. 자, 언론계에도 미투 선언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뭐 끝도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자, 이어지는 소식들 나은 씨가 조금 더 전해 주실래요? 네, 지금 YTN 여기자협회에서 네. 성명이 나왔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번져나가고 있는 미투 외침이 마침내 YTN을 향해 터져 나왔다라고 네. 하면서 선언을 내놓았는데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그 YTN에서도 일을 했던 하지만 지금 현재는 이제 언론계에 몸담고 있지 않은 A 씨가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서 성추행 피해 사실을 공개하는 미투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굉장히 이제 같은 매체에서 근무를 하던 선배 기자, 혹은 타사 기자, 또 취재원 등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실 등을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어느 매체 기자들만 그런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언론계 전반이 다 그런다라는 문제를 지적한 건데요. 이 내용이 좀 충격적입니다. 별로 친하지도 않은 어떤 남자 선배가 이게 아마 YTN에서 벌어진 일이죠, 그죠? 지금. 예. YTN 기자 시절에 예.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별로 친하지도 않은 한 남자 선배가 전화가 와가지고는 네. 우리 집에서 자고 가라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니? 미친 거 아니야? 엄마가 그래? 엄마는 집에서 저거 할 수 있죠. 그렇게 말하죠 가끔. 저희 어머니도 그러십니다. 예. 보통 엄마가 그렇게 말해도 거절하죠. 친정 엄마. 내가 네, 그런데 그때는 웃어 넘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어떤 회식을 마치고 나니까 아예 자기 집 방향 택시에 강제로 이제 이분을 우겨서 태운 거죠. 헐?
이때쯤 되니까 이제는 저항을 하죠. 그래서 세워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하니까 이제 끝까지 거부를 하니까 가해자가 결국 이제 어쩔 수 없이 택시를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도망을 쳤는데 이분이 계속 이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공개를 한 이유가 놀라운데요. 매일 성추행 관련 뉴스를 마주하며 자괴감에 허덕이고 있을 때 고생하는 수많은 선배 대신 하필이면 그때 그 가해자가 정의의 사도로 묘사된 글을 보고 말았습니다. 정의의 사도로 묘사했던 건 뭘까? 보도를 했나? 뭔가 인터뷰를 했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좋은 일을 했다는 식으로 어딘가 보도가 나왔다는 것이겠죠. 그랬거나 글이 나왔다는 것이겠죠. 네, 그래서 이분이 결심을 했다는 거죠. 이 사람에 대해서 그런 평가가 나오는 걸 보고 참지 못하겠다. 그래서 선배들이 최남수 사장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일부분이지만 결코 작지 않은 비중으로 여성을 성적 대상화한 과오가 드러났다. 네. 그리고 내 전 직장의 선배들도 감사하게도 남자들끼리 흔히 하는 농담인데 잘못 걸렸네라고 이렇게 웃어 넘긴 게 아니라 성적 가치관의 문제는 분명한 결격 사유가 된다는 걸 짚어줬다. 그래서 나도 용기를 내서 이번에 얘기를 할 수 있었다라고 했고요. YTN 여기자협회도 크나큰 괴로움에 공감하고 고충을 그간 이제 일찍 헤아리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미안함을 느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진상규명과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사가 모든 노력을 기울여주기를 절박하게 요청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아무튼 많네요. 네. 그 다음 PD저널 보도에서도 이제 방송계 미투 일 잘릴까 문제 제기도 못해라는 PD저널 보도를 보니까 이제 사실 이거는 다 어디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검사조차도 여검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부당한 일을 당하는데 심지어는 굉장히 기본적으로 이 불합리하게 갑질이 아주 그냥 남자들도 모두 어떤 갑질에 희생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특히 불안정한 위치와 여성 이 두 가지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분들이 겪는 성차별적인 행동 그리고 성희롱에 대한 대응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쭉 이야기를 했네요. 그래서 보고 있으면 아주 한마디로 우리 CBS PD 있잖아요. 요 최근에 문제가 됐었던 CBS PD가 2번이나 그렇게 고용이 해지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람의 위치가 너무나 불안정했기 때문이다. 나이가 어리고 신분이 불안정한 여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이런 일들이 주로 벌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 하는 말 가해자에게는 무관용의 원칙이 적용돼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선배들 전부 다 본인들이 어떤 문제를 저질렀을 때 바로바로 사과하고 저는 물러나야 된다라고 지금 생각이 들어요. 최소한 승진을 하거나 이런 식의 일들은 직장 내에서 벌어질 수 없는 것 아닌가. 굉장히 크게 흔들릴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마지막으로 배추페이? 배추를 어떻게 가져가라는 거야? 진짜 짜증나죠. 그게 제일 싫어. 상품권은 그래도 양호했던 것이었다. 응? 예, 우리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골마 있던 어떤 병폐들이 이제서야 터져 나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미투 운동도 마찬가지지만. 아니, 해도 너무하잖아. 예, 특히 언론계에서 지금 성추행 문제와 더불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갑질 및 노동권 침해죠. 네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터져 나온 게 바로 상품권 페이인데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지난 7일에 국회 전체 회의에서 상품권 페이만 있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너무 충격적인데 추가 수당으로 배추 한 트럭. 염색약 한 박스. 아니, 진짜 양심적으로 썩는 걸 주면 안 되지, 나쁜 놈들아. 진짜. 아니요, 한 트럭을 그럼 배달을 해줘? 어떻게? 진짜 어떡하라고 진짜. 트럭을 팔아야겠다. 그러니까 추가 수당 방송계에서 워낙 추가 근무가 많잖아요. 그 추가 수당을 배추 한 트럭과 또는 염색약 한 박스로 준 경우도 있다고. 최근에 그래서 이 상품권이 논란이 된 다음에 이런 제보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대요. 1월 26일. 한겨레 20일 후 상품권도 아닌 안마기 그리고 건강 보조식품 이런 거를 이제 그 방송 협찬으로 들어온 거겠죠. 그거를 출연료 100만 원 대신에 받았다. 이런 제보가 있었고요. 그걸 찍으러 배추밭에 갔대요. 고랭지 배추밭에. 현장에서 배추를 주면서 1톤 트럭에 배추를 주면서 이 배추가 오늘 제작비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추를 받아갖고 가락시장에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출하하는 날이었대요. 그 밭이. 배추를 여기서 팔려면 팔고 아니면 가져가도 된다고. 그래갖고 자기가 그 어머니한테 전화해갖고 배추 뭐 한 200포기 보내드리고 여기저기 후배들한테 뭐 한 30포기 가져가라 이렇게 해서 보내준 적이 있었다. 그러니까 엄청 옛날 일 아니냐. 이랬더니 아니다. 자기가 정확하게 연도가 기억이 안 나는데 최근 일이다. 그러니까 몇 년 사이의 일이다. 출연료 드려야죠 이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서 염색약을 빨주노초 파남보로 7박스인가 8박스인가를 챙겨주더래요. 이게 오늘 그거라고 페이라고. 그래서 자기가 한동안 사무실에 그 염색약을 싸놓고 나눠주고 사람들 오면 2개, 3개씩 주기도 하고 뭐 했다는 제보도 있었고, 그 다음에 방송계 갑질 119에 올라온 제보들을 뭐 일일이 저희가 아주 세부적인 내용까지 확인하진 않았지만 뭐 올라온 거 보면 강원도에 있는 무슨 축제 대본을 써주고 방송에 나가는 축제 대본 써주고 옥수수 받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이 현물 지급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정말 생계 때문에 무서워서 말을 못하던 여러분들이 이제 제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 그러면 배추를 말 그대로 예. 현물로 수당을 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지금 추혜선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요구한 바는, 지금 방송통신위원회는 일단 가시적으로 낸 대책이 뭐냐면은 그 외주 제작 시장 실태 조사에서 이 임금 항목을 넣어서 이 상품권 또는 배추 이런 부분을, 배추는 이번에 제보된 거니까 몰랐겠죠, 방통위도. 상품권 이 부분을 앞으로 포함시켜서 점검을 하고 문제가 있을 시에는 제재를 하겠다, 이런 대책만 내놓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추혜선 의원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무슨 외주 제작 시장 실태 조사해서 될 게 아니다. 이거를 노동권의 입장으로 봐서 노동권 침해 그리고 부당노동행위 이런 시각으로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요구를 한 상황이고, 일단 방송통신위원회 이호성 위원장도 고용노동부와 협의를 거쳐서 엄격하게 제재하도록 하겠다, 일단 입장을 밝혀놓은 상태입니다. 야, 이 월급 배추로 가져가라고 그래. 이거 정신 나간 거예요. 오늘 정신 나간 소식이 많네요. 연합뉴스 그 화장실 보도도 그렇고. 누굴 월급 배추로 가져가라 그래. 직원들? 준 사람. 니도 월급 배추로 가져가. 아니 최소한 그거는 진짜 프로그램은 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그러니까. 야, 이건 너무 심하네요. 사람 이름 까야 돼 진짜. 방송국 까고. 충격적이네요. 예. 그렇죠. 배추는 좀 뭐야 진짜 이게. 오늘 뭐라고 말을 논평할 수가 없는 뉴스가 너무 많아요 오늘. 그러니까요. 전날 그 자체의 의의를 두고. 제가 오늘 그 KBS 가잖아요. KBS 어떤 사람이 새 사장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 뭐 맨날 알잖아. 적폐청산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막 그런 얘기들 이제 쭉 하잖아요. 저는 제가 안 해도 그 말은 많은 사람들이 할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오로지 이 부분 있잖아요. 그 비정규직, 그 다음에 작가, 그리고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뭐 이상한 월급 주는 거, 페이 주는 거, 그리고 그 외주 제작사에 대해서 갑질하는 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히 KBS니까 KBS 사장이 그것에 대해서 아주 모범이 되게, 왜냐하면 정말 국가의 돈, 그 우리가 내는 수신료로 운영되는 곳이다 보니 그 어떤 것보다 이렇게 모범이 되는 그런 사례를 만들어 달라, 그걸 만들 의지가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 이 얘기를 거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존의 노조는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목소리를 세게 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있고요. 어떤 노조든 간에 또 그렇잖아요. 항상 노조라는 것이 자신들의 그 이익 이런 걸 우선하다 보니까. 그 KBS 정규직들로만 구성이 된 노조들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강하게 시민단체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오늘 듭니다. 가서 꼭 물어보세요. 네. 혹시 KBS도 그동안 배추 줬는지. 네. 진짜. 네, 그러면은 저는 오늘 그 미디어 스크랩만 하고요. 그리고 나쁜 보도 스크랩은 나은 씨와 봉우 씨가 잘 알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독일 대통령은 이따 오후고요. 네. 일단 KBS. 약간 도도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독일 대통령 만나시면은 뭐 저 독일 맥주라도 좀 준답니까? 저는 맥주보다는 소세지가 더 필요한데 안 갖고 오겠죠? 네. 또 이상한 또 메마른 수첩을 하나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두 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나쁜 보도 스크랩 넘어가 볼까요? 오늘 베나베나쇼 하는 날인데 어떤 거부터 소개해 주시나요? 네, 베나베나쇼 하기 전에 방송 이재용 보도 어떻게 나왔는지를 먼저 아주 짧게 요약해서 정리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뭘 궁금해하십니까? 뻔히 이게 사실 알면서. 궁금할 일도 없어요, 사실. 아니 바지를 얼마나 벗었는지 네. 궁금하다고요. 바지 그냥 TV조선이 제일 많이 벗었어요. 그냥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요. 예상 그대로 TV조선, 채널A, MBN이 기뻐했고 그리고 JTBC, MBC가 재판부 논리를 반박하고 비판했습니다. 예. 그리고 KBS는 내내 그냥 받아쓰기식 보도를 하다가 딱 하나 못 참은 게 있어요. 딱 하나. 뭐지? 딱 하나. 그 TV조선보다 그게 더 궁금하다. 야, 그래도 이거는 좀 아니지 않냐라고 딱 하나 문제점을 짚은 게 있는데요. KBS 문제점을 짚었어요? 네, 하나 짚은 게 있는데요. 오. 바로 안종범 수첩을 왜 증거로 인정을 안 하니? 그게 이제 상식 수준에서. 아니, 그거 한 게 어디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너무하지 않니라는 뉘앙스의 보도를 하나는 그래도 냅니다. 네, 그리고 SBS는 MBC, JTBC와 KBS의 어떤 중간 정도로 비판도 보시면 조금 하고 비판도 조금 하고 비판 여론도 소개하고 그 와중에 이제 좀 그냥 나열식 보도도 좀 하고 뭐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TV조선, 채널A, MBN의 어떤 보도 수준은 TV조선이 제일 세고 압도적으로 세고요. 예. 채널A, MBN은 보도를 거의 안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피해가는 거야? 네. 2월 5일 이 두 방송사는요. 2월 5일 당일에만 보도를 4건과 3건 각각 이렇게만 하고요. TV조선 같은 경우는요. 2월 5일에만 8건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도 2건 더해서 총 10건을 보도를 하죠. 10건. 네. 그리고 채널 A는 그나마 그래도 2월 5일에는 요 보도를 톱보도로 내는데요. MBN은 톱보도도 아니에요. 야, 이거는 노골적으로 우린 욕먹기도 싫지만 그냥 저의 마지못해 그냥 안 하고 말겠다 그냥. 네. 조용히 그냥. 그럼 MBN이 이날 톱보도로 뭘 했느냐?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총회가 개막했다. 네, 더 드릴 말씀 없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평창올림픽 좋아했다고. 그러면 설마 두 번째 보도로 했겠느냐? 아닙니다. 한 8번째쯤 합니다. 네, 다른 얘기 쭉 하다가 김정은 얘기 좀 합니다. 아니 이지용 판결이 나오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네, 너무 충격적이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래서 다른 거는 뭐 논조 이런 건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다 똑같아요, 신문이랑. 딱 하나 좀 재밌는 거. 그러니까 민원련처럼 방송을 시간 낭비하면서 이렇게 보는 데들만 찾을 수 있는 것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MBN이요. 김주아 앵커의 약간 비판적인 멘트를 홈페이지 스크립트에서 수정을 합니다. 아, 진짜? 네. 뭐냐면 MBN에 관련 첫 보도가 제목이 이재용 집행유예 353일 만에 석방이라는 보도예요. 근데 여기에서 김주아 앵커의 실제 멘트는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수백억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죠. 1심에서 5년형을 받았었는데 형이 획기적으로 감형된 겁니다. 다른 공범들도 마찬가지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예. 그냥 약간 공범이라는 표현이나 획기적으로 감형 이런 표현들을 봤을 때 뭔가 기뻐하는 뉘앙스는 아닙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렇다고 뭐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사실관계를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짚고 있습니다. 짚어준 짚고 거죠. 있습니다. 예. 뭐 노골적으로 막 화가 나 있지도 그렇죠. 않지만 예. 자 근데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요. 스크립트에 어떻게 바뀌냐면요. 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한 다음에 이로써 1년 가까이 수감 생활을 해온 이 부회장은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이런 MBN이 이런 짓을 특히 스크립트 장난을 TV조선과 MBN이 가장 많이 치는데 MBN이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네. 이런 짓을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이 스크립트 장난칠 때마다 지적해드린 게 뭐냐면은 네. 이 스크립트가 인터넷에 검색해서 주로 우리가 보도를 보는데 인터넷 포털에서 검색해서 MBN의 이 뉴스를 보면은 사람들은 방송 안 봐요. 맞아요. 스크립트만 보고 넘어간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노출될 거니까. 눈치 보고 있는 거지 삼성 관계자가 볼까봐. 근데 하지만 저는 삼성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고 이런 얕은 속임수로는 그분들의 마음을 살 수 없다. 그냥 정도를 가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사실 김주아 앵커한테도 좀 모욕이 되는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이렇게 제대로 말을 했는데 이런 이상한 멘트로 자유한국당 같은 멘트로 바꾸면 아니 그렇다고 무슨 엄청 뭐 강력하게 비판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냥 있는 대로 얘기를 했고 약간 뭐 어떻게 보면은 그냥 언론인다운 얘기잖아요. 예. 근데 이거를 참 너무 정당인 같은 말투로 바꿔가지고 예, 안타까웠다. 뭐 이 정도 깨 정도 말씀드리고 요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베나베나 쇼! 오늘 굉장히 컨디션이 좋아 보입니다. 네, 오늘 장치가 있어요. 이거 뭐 네, 준비를 좀 제가 했습니다. 오늘 두 분께 제가 종이를 하나 드렸어요. 네. 뭐가 많아. 시험 보는 것 같은데. 네. 그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네, 12개 중에 이제 고르면 되는 건데요. 네. 뭐냐면요. 지난해 12월 12일 법무부가 과거 검찰권 남용 의혹이 불거진 사건이나 혹은 인권 침해 의혹이 제기된 사건들을 재조사할 검찰 과거사위원회를 설치했죠. 예. 네, 이렇게 된 다음에 이제 뭐 관련된 대검찰청 개혁위원회가 뭐 관련된 의혹이 있는 사건 25개를 추리고 이걸 전달을 하고 그다음에 올해 이제 2월 6일날 과거사위가 최종적으로 12건의 우선 조사 대상을 발표했습니다. 이 우선 조사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김근태 고문 사건, 형제복지원 사건, 지금 불러드리는 건 연도순으로 그냥 불러드리는 거예요. 네, 형제복지원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 삼내 나라슈퍼 강도 사건, 약초너거리 살인 사건, PD수첩 광우병 위험보도 사건, 청와대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사건, 유성기업 노조 파괴 및 부당노동행위 사건,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김학의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 남산 3억 원 제공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 이렇게 12건입니다. 자, 법무부가 이렇게 조사 대상을 발표한 당일날요. SBS를 제외한 6개 방송사가 모두 이 소식을 전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러면 관련 보도에서 무슨 사건들을 언급을 했을까를 한번 체크를 해본 거죠. 왜냐하면 6개 방송사가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는 12개 사건을 다 사실 언급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뭘 빼고 뭘 굳이 언급하고 그렇죠. 뭘 제목에 넣고 예. 뭘 앵커멘트에 넣는지가 이 방송사가 뭘 중요시하는지 그렇죠. 알아볼 수 드러나는 있는 거예요. 핵심 사안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표로 만들어서 이제 하나씩 체크를 해봤습니다. 예. 그랬더니 좀 재밌는 결과가 나왔어요. 2건의 사건은요. 모든 방송사가 다 언급을 안 하고요. 2건의 사건은 모든 방송사가 다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모두 언급한 네. 거. 모두 언급하지 않은 사건에 맞춰주세요. 언급 안 한 거. 전부 다들 안 한 거. 두 개 한번 골라보시죠. 이것도 중복되면 안 됩니다. 네. 모두 안 한 사건. 네. 야, 저는 유성기업하고 신한금융 갑니다. 유성기업, 신한금융. 먼저 했어야 되는데. 자, 저는 형제복지원과 신한금융 갑니다. 신한금융은 겹쳤잖아요. 에이씨. 네, 시간 바꿔주세요. 네. 예, 형제복지원과 민간인 불법 사찰 갑니다. 불법 사찰. 자, 이봉호 활동가 2개 다 틀렸습니다. 네. 어쩜 이럴 수 있죠? 뺏겼어 저쪽에. 네. 그럼 제가 2개 다 맞습니까? 아니요, 하나만 맞추셨습니다. 네. 유성? 네, 유성을 아무도 안 했어요. 너무했다. 신한은요, 그러니까 표를 보면요. 신한금융 사건은 KBS와 MBC가 해줬어요. 그리고 이봉우 씨가 좀 아까운 게 형제복지원을 MBA는 한 곳만 했거든요. 아쉽네. 네. 자, 그럼 아직 하나가 남아 있는 거죠. 법무부 차관 김학의 성접대 의혹 사건. 이거를 아무도 안 했어요. 나는 근데 님들 언제까지 맞출 거야? 삼내 나라 슈퍼 강도 사건. 둘 다 틀린 모양이다. 이 PD님이 맞추셨어요. 오늘 이 PD님 픽이 좀 괜찮네요. 네. 혹시 죄송한데 뒤에서 보고 계신 건 아니에요? 의심. 신들린 듯한 픽이 좀 의심스럽네요. 네. 일부러 처음에 좀 틀려주고. 그랬으면 2개 처음 맞췄지. 그러니까, 일부러 한번 틀려주고.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삼내 나라슈퍼 강도 사건하고요. 유성기업 노조 파괴 및 부당노동 행위 사건은요. 어떤 방송사도 보도에서 직접 언급을 안 해줍니다. 이거는요. 왜 그랬을까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이거는 모든 사건을 그러니까 모든 방송사가 다 언급한 사건을 맞춰본 다음에 추측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들 언급한 거? 네, 다들 언급한 사건 2개. 일단 내가 먼저 가야지. 박종철과 유우성 갑니다. 네. 박종철, 유우성. 저는 PD수첩 민간인 불법 사찰. 민간인 불법 사찰이요. 이번에는요. 이봉우 활동가가 하나를 맞췄어요. 박종철인가 보다. 네, 박종철. PD님은 다 틀렸어요.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2분께. 약초노거리. 강기훈 대필 사건이요? 네. 이번엔 2분 다 틀리셨습니다. 그냥 답을 말씀드릴게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모두 말했고요. 김학의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 모두 말했습니다. 의외로 그걸 말해줬구나.
자, 심지어요. 이 김학의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은요. 가장 많은 방송사가 앵커 멘트에서 언급합니다. 요새 이게 저 법무부와 검찰 내부에서 성추행 은폐 의혹이 있어서 그런가? 뭐 여러 가지 추측을 해볼 수 있겠죠. KBS, JTBC, TV조선, MBN이 다 요거를 앵커 멘트에서 언급을 하고요. 하는데 제가 생각한 건 좀 그런 지점들이었어요. 예를 들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그 자체로도 되게 의미가 있는데 얼마 전에 영화 나왔었죠. 네, 1987로 주목도가 일단 높아요. 사람들의. 그리고 김학의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은요. 이 사건이 12개 사건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서 그렇다기보다는 또 혹은 이게 가장 최근에 발생된 사건이라기보다는 성접대라는 어떤 키워드 자체에 어떤 가산점이 좀 붙지 않았나 하는 의혹이 있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삼내 나라슈퍼 강도 사건이나 유성기업 노조 파괴 및 부당노동행위 사건은 반대라는 거죠. 오히려. 그렇죠. 주목도가 낮아요. 삼내 나라슈퍼 강도 사건의 주인공들은 당시엔 미성년자였고 지적장애인이었고 어떤 되게 소외된 계층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고 유성기업 노조 파괴 사건도 되게 정말 참담하고 끔찍한 사건이지만 노동 관련된 사건이고 또 약자들의 사건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뭔가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하기에도 기간이 좀 애매하다는 느낌이 들고 주목도가 낮죠. 그래서 언급이 안 된 것 같다. 그래서 뭔가 빠진 상황인데 아쉽다라는 생각이. 둘 다 약자들이 굉장히 억울하게 당한 사건들인데. 그렇죠. 그래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거는 퀴즈로 내진 않을게요. 왜냐하면 이거는 많은 분들이 좀 아실 만한 사안인 것 같아서요. JTBC가 좀 검찰 과거 사유 관련 보도에서 특별한 행보를 보입니다. 뭐냐면요. 장자연 사건을 꾸준히 언급합니다. 이번에 원래는 검찰 과거 사유 그 재조사 대상에 검찰개혁위원회가 고 장자연 사건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대상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그래서 그 여성단체들이 지난달 23일 날 장자연 리스트 재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기도 하고 막 이게 한참 얘기가 된 적이 있어요. 근데 JTBC를 제외한 그 어떤 방송사, 어떤 사실상 신문도 장자연이라는 그 이름을 과거사 재조사 문제와 엮어서 언급을 안 했습니다. 근데 JTBC는 되게 끈질기게 얘기를 하는데요. 먼저 1월 11일 앵커 브리핑에서는요. 아예 손석희 앵커가 장자연 씨를 언급하고요. 사람들은 그 무명의 간절함을 이용해서 접대를 요구하고 폭력을 휘둘러 마음을 벼랑으로 내몰았습니다. 1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 잊혀진 사건을 되짚으려는 노력은 시작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세상은 달라졌을까? 또 1월 14일 날 경찰 검찰의 과거 적폐 청산도 본격화라는 보도에서는요. 이게 경찰 그 백남기 사건 다시 조사한다라는 보도였거든요. 근데 여기에 검찰 사건을 다시 붙여서 약간 그 느낌이 뭐냐면 이 얘기 하고 싶어서 붙였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면서 검찰 역시 최근 꾸려진 과거사위원회에서 진상조사에 돌입할 대상 사건을 검토 중입니다. 곧 진상조사단을 구성할 방침인데 최근 유력 인사들에 대한 봐주기 수사 논란이 다시 불거진 배우 장자연 씨 사건 등이 포함될지 주목됩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 보도 내용을 보면 확실히 이 얘기하고 싶어서 덧붙였다는 느낌이 들죠. 또 당연히 이번 보도 2월 6일자 박종철, 김근태, 강기훈, 현대사 바로스 재수사 이 보도 말미에도 다만 고 장자연 씨 관련 의혹 사건은 일단 1차 선정 대상에서는 제외됐습니다. 라고 기자 멘트를 붙입니다. 1차에선 제외됐지만 앞으로 될 수도 있다. 될 수도 있으니까 계속 보겠다라는 어떤 메시지죠. 그리고 자료화면에도요. 고 장자연 씨 그 영정사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눈에 띄는 행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 워낙 충격적인 사건이거든요. 이거 시간이 지나서 또 많이 잊혀졌는데. 그리고 이게 또 언론사와 연관이 된 사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게 언론이 어떻게 다루는지를 궁금해하시거든요. 장자연 씨 그 리스트에 검찰 그 고위 관계자뿐만이 아니고 뭐 언론계, 기업계 뭐 진짜 수두룩한 사람들이 거론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은 사실 근데 반드시 밝혀졌으면 좀 좋겠는 사건 중에 물론 이번에 우선순위로 지목된 사건들도 당연히 진상이 규명돼야 합니다. 아무튼 JTBC가 그 부분을 놓치지 않고 있다는 점 눈에 띄긴 하네요. 그래서 오늘 베나베나 쇼는 이런 메시지와 함께 마무리되겠고요. 오늘 PD님이 아주 신들린 듯한 피부로 50%의 적중률을 오늘 좀 약간 어려웠는데
예. 네, 맞춰주셨고요. 이봉활동가는 놀라울 정도로. 아니, 하나 맞췄어요. 하나. 7, 6, 5, 4, 3, 2, 1. You'll never have the sacred stone. Oh, this you crazy mother. 네, 댓글로 넘어가겠습니다. 댓글. 물빠따님께서 물빠따 재밌네요. 이제 자야겠다. 아무튼 고생 많습니다. 봉우짱이라고. 예. 죄송한데 IP 추적을. 감사합니다. 네, 물빠따. 물빠따님 자주 등장하시죠. 네. 참 감사합니다. 이분도 좋은 아이디 후보에 올라가 있습니다. 물빠따. 네, 나는 이 세상의 중심님. 요즘 댓글 알바등 문제로 네이버만 주로 거론되는데 네이트 다음도 심각하죠?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예. 예. 댓글도 볼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참 여력이 안 되네요. 안타깝습니다. 레이니 칠세님께서 이제 활동가분들이 방송 중에 다음이 참 재밌다라고 하면 겁부터 난다. 왜냐면 그 재미가 진짜 재미가 아니라 열불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예, 저희도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근데 뭐 그 열불이 실제로 재밌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황당한 발언이라서. 네, 예, 황당한 발언 또는 보도라서. 예. 그 위에 거가 너무 웃겨요. 레이니 치세님이 오늘도 업데이트가 빨리 됐네요. 이전엔 깜짝 놀랐는데 오늘은 PD님이 반차 쓰시나? 라고 차분히 대처했습니다. 이렇게 제 이 활동이 공개가 됐네요. 정말 실제 반차를 쓰셨어요. 의문의 사생활 노출. 네. 그리고 트러스트 노우님, 저는 인터뷰에 뒤통수만 나오고 이상한 인터뷰한 것을 봐서는 자작이 가능하다. 야, 이건 생각하지 못했다. 네, 그래서 표정이 멍했을 수 있죠. 연기 못하는 사람이 연기하면 멍해 보이는 것이죠. 이건 진짜 생각지도 못했네요. 자작. 예. 네, 자작에 한 표를 주셨습니다. 이거 어제 채널A. 네, 맞아요. 채널A 그 보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참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뭐가? 네. 440416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이정일 PD님이 이제 방송을 넘어 영화까지 대단하십니다. 그거 넣었어요. 비겁한 변명이. 그렇군요. 오늘 다시 들었는데 맨 마지막에 있었네요. 이거 어제 저희 댓글 제가 방심한 사이에 오늘은 끝까지 다 들었습니다. 처장님의 광고까지 모두 들었습니다. 200회도 다가오는데 뭔가 없냐고 물어보셨습니다. 네, 저희가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네. 3기 민주정부님께서 이렇게 좋은 방송이 순위권 밖에 있는 게 개인적으로 아쉽다면서 이제 셀럽분들을 팟캐스트계의 셀럽분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셀럽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순위까지 걱정해 주시다니 참 감사하네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그러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베나베나 쇼가 제가 봤던 역대 베나베나 쇼 중에 가장 뭐라 그럴까요? 알찼다, 재밌었다. 예. 앞으로도 이렇게 하기엔 좀 무리가 있겠죠? 네. 이거 편집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저희 내일 200회인데 저희가 아직은 고민하고 있는데 아무튼간에 좀 색다른 내용 그리고 좀 방식으로 한번 방송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원연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우리 아빠는 슈퍼맨이에요. 종편 막말 패널들도 퇴출시켰고요. 보도지침 책도 만들었고요. KBS, MBC 적폐의 사진도 퇴출시켰고요. 언론교육도 하고요. 매일매일 방송과 신문을 감시해요. 너희 아버지 뭐 하시는데? 민원연 후원해요. 언론을 정상화시키는 확실한 길. 한 달에 10,000원 민원연 후원으로 가능합니다.